안녕하세요. 윤성원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스프링 IOC 컨테이너와 빈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제 저희가 스프링 개발을 하면 보통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등으로 이제 클래스를 디자인 패턴을 구성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클래스 앞에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와 같은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다 개발을 하고 나서 메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런 버튼 있잖아요. 그걸 눌러보면 알아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잘 빌드를 해가지고 서버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자바를 배우게 되면 자바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때 U라는 키워드로 객체를 생성하잖아요. 근데 다 저희는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따로 U라는 키워드 사용하지 않고 어노테이션만 붙이면 스프링에 살아서 다 해주죠. 이 글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자체에서 어떻게 객체를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시려면 이제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줄여서 이제 IOC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즉 제어의 역전을 말합니다. 제어의 역전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A 안에는 보시다시피 B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 프로퍼티는 A의 생성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에는 관계가 성립이 된대요. 이걸 이제 의존성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A와 B 사이에 강한 결합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A 내부에 B에 대한 생성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 생성자를 보시면 지금 B를 생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B가 생성자가 추가가 됐다던가 작업해야 될 게 늘었어요. 그러면 A도 동시에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코드를. 근데 이게 지금은 하나 1대1 관계라서 그러니까 하나 클래스가 총 두 개라서 간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클래스가 정말 많아지면 많을수록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그에 대한 리팩토링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한 결합을 부숴야겠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어의 역전입니다. 프레임워크 입장에서는 이제 이 강한 결합이 프레임워크가 특정 객체들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명을 관리해줄 수가 없죠. 내부에서 책임 생성을 하고 있으니. 이 IOC를 결국에 스프링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이 됐던 게 의정성 주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줄여서 DI라고 말하는데요. 이 의정성 주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의정성을 주입해준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클래스를 객체를 주입을 해줍니다. 이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말고 이제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프링 공식 문서에서 이 세 가지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성자 주입 방식, 두 번째가 팩토리 메서드 인자 주입 방식, 세 번째가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된 후 또는 팩토리 메서드에서 반환된 후 세터링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점으로 보셔야 될 거는 aconfig라는 클래스에 대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생성자 주입 방식인데요. 이 생성자 주입이 말 그대로 생성자를 통해서 외부의 인스턴스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aconfig를 보시면 constructor injecti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외부의 인스턴스를 주입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리턴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두 클래스의 관계가 의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이 이제 팩토리 메서드의 인자 주입 방식인데요. 이것도 첫 번째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해가지고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주로 이걸 사용하는 경우는 뭔가 복잡한 객체를 설계할 때,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세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세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의존성을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실수로 객체가 완전히 초기화되기 전에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터가 세터를 붙인다는 걸 까먹고 그냥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에러가 뜨면서 터지겠죠.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게 이제 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원하는 의존성만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스트럭터를 사용하게 되면 컨스트럭터에 정의된 건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에서 IOC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스프링 자체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IOC가 설계 구현이 되는 건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대해서 자세를 이제 도식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빈 팩토리를 지금 상속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빈 팩토리에서 빈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D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이 관리해야 되는 객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또 관리하고 있는 게 빈 팩토리고요. 그래서 이 빈 팩토리를 상속받았다는 뜻은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결국에는 그 의정수 주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부에서 알아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또 이제 빈 팩토리랑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공식 문서에 적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스프링 AOP 기능과의 더 쉬운 통합, 그리고 두 번째가 메시지 리소스 처리, 세 번째가 이벤트 발행, 그리고 네 번째가 웹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와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특정 콘텍스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DI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걸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B는 아까 말했다시피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을 구성하고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 관리되는 객체를 말합니다. 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나왔는데 이게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뭐냐? 이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에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당연히 DI를 실행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프레임워크는 DI를 주입하는 걸 알겠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그걸 프레임워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죠. 그 때문에 스프링 IOC 컨테이너는 개발자가 설계한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정수 주입이 가능하죠. 이에 대한 정보를 컨피규레이션 메타데이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컴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는 어떤 객체가 어떤 다른 객체의 의존성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4가
스프링 공식 문서에 적혀 있어요. 보시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있고 이 하세표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말했던 컨피그레이션 메타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가 포조입니다. 이 포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의정선 주입을 하고자 하는 그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개발자가 만든 비즈니스 로직인 거죠. 거기다가 컨피그레이션 메타데이터를 두 개를 결합시켜서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최종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피그레이션 메타데이터가 엄청 중요하겠죠. 이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을 스프링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XML, 그루비 스크립트 등의 외부 파일을 이용하는 방식과 두 번째가 자바 기반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XML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스프링 부트에 와서는 자바 설정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후자를 많이 해요. XML은 레거시 코드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레거시 코드를 만나는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XML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 1번이랑 2번이 같은 코드를 말하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건 밑에 2번 방식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의존성을 주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던 코드인데요. 이렇게 이제 의존성 주입을 하는데 XML 방식은 조금 특이하게 하죠. 그 HTML처럼 태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 자발 설정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발 설정 방식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컴포넌트 내부의 어노테이션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말 많이 사용하죠. 글의 서두에서도 말했었는데 레포지토리, 컨트롤러, 서비스, 컴포넌트, 오토 와이어드와 같은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컴포넌트 내부에서 어노테이션을 선언함으로써 이 객체가 의존성 주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게. 이것만 있으면 알아서 다 작동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외부 클래스에서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꽤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와 다르게 첫 번째는 완전 자동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걸 예시로 든 게 그림 6번이에요. 그림 6번을 보시면 이제 컨피그레이션 이 어노테이션이 존재하면 이제 수동으로 빈을 설정하겠다, 빈을 선언해주겠다 라는 것이고, 이 빈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지를 설명해줍니다. 네,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스프링 시큐리티의 일부분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정말 많은 걸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는 객체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DI를 하고 그냥 설정을 하고 객체를 반환해 주는 그런 코드, 그런 메소드. 그걸 통해서 이제 커스텀 메타데이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객체와 객체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죠.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빌드 또는 이제 런을 할 때 알아서 객체를 주입해주고 코드를 굴려줍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하는 이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하게 스프링 IOC 컨테이너와 빈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